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지난 3월 21일에 나왔던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이 시민사회라든가 야당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산업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탄소 감축 양을 한 3.1% 정도 완화시켜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이 탄소 감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과 그리고 해외에서 상당히 좀 잘한다고 하는 그 애플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 했는데 그 애플사를 사례로 해서 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OECD 국가들이죠.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원체 그 지열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다 사용을 하고 또 남아서 전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쭉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한 8.3% 정도 되고요. 근데 OECD 평균이 31.3%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별 산술 평균 하면 OECD 국가들의 그 평균을 내면은 국가별 산술 평균은 이게 29.5, 34.4, 34.4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이 나라 수로 나눈 거, 이게 산술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46.5%까지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NDC를 만들 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2%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대로 갖다 손 치더라도 2030년이 되면 이미 지금은 다시 다른 나라들도 매우 빠르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 30% 되면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좀 훨씬 낮은 그 꼴등 수준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203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그 폴란드나 인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40% 선까지 쭉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 중에서도 압도적 꼴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충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서둘러도 이 압도적 꼴등을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노력을 더 적게 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적 조류와도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버려두면 우리나라 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활동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자리 잡는 것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낮추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안게 되는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고 특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이런 재생에너지를 갖다 천천히 가려고 하는 이 안일한 대응을 그대로 버려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에 기업이 책임을 크게 져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 그래프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서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게 36%, 그다음에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전기 만드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37%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수송, 건물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옵니다만 대부분이 전기 생산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용광로를 가동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바로 갈탄 같은 이 연료를 떼야 되죠. 그리고 정유 회사에서도 1차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서는 과불화수소 같은 이런 또 강력한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직접 배출하는 양도 36%고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데인데 37%의 그 탄소가 나오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전력도 산업계에서 한 절반 가까이 쓴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산업계가 차지하는 탄소 배출량은 36%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 정도는 이 산업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도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시멘트의 상계 업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 부담을 한 3% 가까이 들어준 것도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정유회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그만큼 줄여갈 것인가 혹은 석유화학에서 공정을 어떻게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그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는 글로벌 알리백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로벌 알리백을 벤치마킹해서 K 알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K 알리백을 이용해서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기업들은 다른 그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 기업들이 우리는 탄소 저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 자료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알리백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인 큰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그런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갖다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거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알리백인데 글로벌 알리백에서는 포춘지, 선정, 천대 기업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게 자발적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이게 되겠습니다. 알리백 자체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알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연간 전력 소비량에 제한 없이 이게 알리백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기가와트 이상 되는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함에 비해서 우리나라 K 알리백에서는 여기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K 알리백은 상당히 좀 어떤 대기업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좀 에너지 전환에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런 그 의도보다는 뭔가 좀 홍보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수단에 보면은 이 글로벌 기업들도 자가 설비,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내는 건 이게 이제 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인증서, 렉이라는 거죠. 재생에너지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갖다가 구매하는 이런 방식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가 설비라든가 렉 구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글로벌 알리백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다른 거 설명할 때 녹색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목표를 보면은 글로벌 알리백에서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30년까지 60% 도달하고 40년 되면은 90% 이행을 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목표를 설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50년까지 100% 가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까지 100%를 가자 이 목표만 세우고 중간에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제 자발적 설정을 목표로 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범위 보면은 여기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 보유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K 알리백이니까 국내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 보고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건데 글로벌 알리백에서는 CDP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알리백을 갖다가 주관하는 그 민간 컨설팅 기업이죠. 여기에 우리 기업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만들어져 있는 그 서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라는 그 실적을 갖다가 보고를 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이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이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홍보 뭐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홍보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국내 K 알리백을 통해 가지고 탄소 저감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하면은 그 실적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자료를 바로 알리백으로 이관해서 알리백 CDP라든가 클라이밋 이라고 하는 더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이 알리백을 주관하는 민간 단체로부터 인정받기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런 쪽에 그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요. 알리백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압박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 클라이밋이라든가 CDP 이것의 주관하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이 알리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생에너지는 뭐 이런 것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관하는 게 2014년 영국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하고
그 CDP는 글로벌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권유를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동의를 하면서 시작된 게 알리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하면은 알리100 참여 의한 기업 평균 전력 사용량이 421기가와트 아워에 해당이 되고 기업체는 약 4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한 20개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미 달성이 2022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5%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클라이밋이라든가 CDP에서는 60%까지는 달성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 달성이 될 것 같고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상당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기업에서는 2030년이 되면은 사실상 알리100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런 계획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알리100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자 규모에 관계없는 거죠.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의 K알리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우리 기업은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캠페인 기업 홍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생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K알리100에 가입한 기업의 전력 수요조차 재생에너지 공급을 못하는 현실이 훨씬 없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그래서 K알리100에 가입을 하고 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알리100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 구매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 녹색 프리미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전력에서 일정한 전기 양만큼을 시장 가격보다도 시장 가격이 그래서 킬로와트당 100원 그리고 녹색 프리미엄은 50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녹색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전기 요금을 100원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15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에서는 일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전기값이 100원인데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한 기업으로부터는 150원의 전기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50원이 남는 거죠.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알리100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갖다 사용하는 양 자체가 매우 태부족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는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 책임을 갖다가 대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린피스에서 2021년 6월에 해외 전문가 100인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응을 잘 못한다는 게 66%, 어느 정도라든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한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해외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린피스가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한번 매겨보았는데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A등급, A학점, B학점 받은 기업은 없다고 나왔고요. 그래도 SK하고 삼성이 높은 등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SK하고 삼성이 그 재생에너지
그 생산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노력한 게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쪽이 C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LG하고 포스코가 D 학점을 받았고 나머지 둘레 6개 기업은 그 F 학점을 받는 이런 처참한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히 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게 투자하고 있는 그런 그 연기금 이런 곳으로부터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당신네들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나온 이런 주의사항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탄소 배출량 감축 우선 경영 압박하는 게죠.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영하는 게 APG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 뭐 이런 한국 대표 주요 기업 10곳에 주주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게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로서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요구를 했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 투자가들과 연대해서 행동에 나서겠다, 경영에 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압박하는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가 없다.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얘기죠. 함수를 넣었죠. 배출량이 대략 증가하고 있다. SK 하이닉스 SK그룹 전체죠. 탄소 중립 2050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현대제철은 10대 기업 중에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2020년 기준 탄소 배출이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다. 그 다음에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화학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다. 유사한 그 기업의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LG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의 그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ESG 정보 공유 수준도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그게 이 점수에 따라서 이런 APG 같은 연기금에서는 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이렇게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하고 LG U+에 대해서도 공급망 측면에서 탄소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좀 더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으로 글로벌 애플사가 테슬라와 함께 가장 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이쪽에 앞서가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2030년 그 애플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의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본사 기준으로서는 이미 그 2022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사가 있고 애플사의 그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애플의 그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까지도 2030년까지는 전부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솔루션 확대, 즉 애플사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겠다, 생산에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 저감을 위해서 배출 저감을 하려면 또 이 뭐 기술 도입도 해야 되고 설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47억 달러의 그린 본드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대규모 태양광 생산 설계, 에너지 효율, 탄소 제거 등을 위한 투자 내역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의 CEO인 팀 쿡은 애플은 이미 본사 기준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전 지구인의 그 큰 숙제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혁신을 거듭해 가고 있다.
전 세계 협력업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차세대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사는 기후위기 해결, 이게 오늘날 전 세계 온 인류의 그 당면한 과제인 거죠. 이 과제를 해결해 가는데 우리 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애플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국제 시장에 나가면 이게 기업 이미지 이 비교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애플의 아이폰하고 우리나라 삼성 휴대폰이 있으면 이 삼성 휴대폰에 지금 수준으로 간다면 이 삼성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고 애플사는 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대비가 되면 우리나라 삼성의 기업 활동에도 큰 시장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이것이 기업 홍보,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 이런 쪽으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장래성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년에 나온 것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을 하고 탄소를 줄이고 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도 오히려 큰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베니핏, 이익이 수천억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정치권보다는 그래도 기업들이 현실 인식을 더 잘하고 있고 기업들이 나서서 좀 늦었지만 잘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참 이게 탄소를 줄이는 것은 우리 개인들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달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정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